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어떤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평생을 헌신한 한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건넨 작은 봉투 하나로 인해 가족의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라고 해.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오해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이 다시 화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하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을 윤정숙 씨.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들의 새집 현관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차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라고 해. 순간 정숙 씨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300만 원. 이걸로 뭘 어쩌라고.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살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 봉투에는 한가득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 돈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손에 꼭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폐가 곱게 들어있는 봉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오래도록 쥐어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안 해줬으면서 이번에도 겨우 300만 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 말에 그녀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며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지만 흔들리는 발걸음을 애써 굳건히 하며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 앞에서 봉투를 던져? 문이 열리고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300만 원이 하찮은 돈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가 주는 걸 이렇게 내팽개쳐?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에 들린 봉투를 꽉 움켜쥔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너희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의 새 집에서 떠났습니다. 윤정숙 씨는 65세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녀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틈틈이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해외로 이민을 갔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새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기 집을 장만했구나.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한번 오셔서 구경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숙 씨의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집들이에 자신을 초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집들이 선물을 준비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비싼 가전제품을 사줄까? 아니면 필요한 가구를 사줄까 고민했지만 그녀의 형편에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금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지. 그녀는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300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꽤 의미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몇 달 동안 커피 한 잔도 사치처럼 느껴졌고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며 버텼습니다. 아들이 좋아하겠지. 그녀는 정성스럽게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고운 봉투를 사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봉투를 꼭 쥐며 미소를 짓던 그녀는 그날 저녁 아들의 집들이에 참석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새 집 그리고 따뜻한 환영. 아들의 새 아파트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깔끔한 거실, 화사한 조명,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가 돋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집이구나. 그녀는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도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구나. 자식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돈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보탬이 되겠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윤정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차가운 말. 며느리는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돈을 확인하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 문 뒤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라고 해. 겨우 300만 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결혼할 때 신혼집도 안 해줬으면서. 순간 정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고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묻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그 말이 또렷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라고 해. 그녀의 손끝에서 봉투가 점점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녀의 인생은 늘 자식들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삶. 정숙 씨, 우리 이 가게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결혼 초 윤정숙 씨와 남편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하고 정숙 씨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매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면 나중에 더 큰 식당으로 옮기자.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겠죠?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였기에 미래가 밝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정숙 씨, 나 너무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남편이 떠난 후 윤정숙 씨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고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가게를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오세요? 응, 우리 아들들 맛있는 거 사주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녀의 하루는 늘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늘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활발하고 장난기 많았지만 어머니를 잘 따랐고 늘 엄마 품에 안기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네. 그렇게 세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모습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달라진 관계. 큰아들은 대학 졸업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까지 하면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 우리 아들은 잘 지내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큰애는 이제 외국에서 사는 게 편한가 봐. 그녀는 서운했지만 멀리 있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돈 벌어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그녀는 작은 아들이 가장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멀리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가까이에 있었기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결혼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 그리고 관계의 변화.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윤정숙 씨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의 단정한 모습. 그녀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예쁜 아가씨네. 우리 아들이 잘 선택했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정숙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어쩌다 집에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저희 이제 나가려던 참인데요.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불편한 존재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해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거리감. 사실 윤정숙 씨는 작은 아들에게 신혼집을 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아들 때는 여유가 없었고 작은 아들 때도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오히려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둘이서 잘 살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그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신혼집을 못 해준 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집 장만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으니 이제는 축하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그녀와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 아들의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단지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봉투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라고 해. 결혼할 때 신혼집도 안 해줬으면서. 그 말이 들려온 순간 윤정숙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 윤정숙 씨는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집에 초대받았기에 그녀는 신경을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옷장 속에서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얇은 화장을 살짝 하며 모습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오셔서 꼭 구경하세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초대한 날부터 그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자식의 집을 장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지만 직접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설렜습니다. 가방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봉투를 건네면 정말 기뻐하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환대 그리고 작은 어색함. 아들의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환한 표정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윤정숙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깔끔하고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집이구나. 그녀는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산 가구들과 정갈한 인테리어.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까지. 아들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이 어찌나 기쁘던지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야 보람을 느끼겠구나. 며느리도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윤정숙 씨는 며느리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눈 뒤 윤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새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듯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윤정숙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기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건조해 보였습니다. 윤정숙 씨는 며느리가 쑥스러워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기분 탓일 거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말. 그런데 화장실 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라고 해. 윤정숙 씨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겨우 300만 원. 이걸로 뭘 어쩌라고.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이었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안 해줬으면서.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닫고 싶었지만 이미 들은 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그 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맞서는 순간 윤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조금 후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고 놀란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말해볼래?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이 돈이 필요 없다고? 겨우 300만 원이니까? 거실에 있던 아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착각한 게 아니면 방금 내 아내가 했던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 앞에서 봉투를 던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와 윤정숙 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나는 분명히 들었어. 정숙 씨는 손에 쥔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정숙 씨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손에는 아까 건넸던 300만 원이 든 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윤정숙 씨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대로 집을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잠깐만요. 아들은 황급히 따라 나왔고 윤정숙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그 순간 윤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너는 정말 모른다는 거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다. 내가 정말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한번 말해볼까?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 말에 윤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흥분하지 말라고?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나에게 이 돈을 주면서 도로 가져가라고 하라더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겨우 300만 원? 이걸로 뭘 어쩌라고? 윤정숙 씨는 하나하나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안 해줬으면서 이번에도 겨우 300만 원이라고 했지. 아들은 며느리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내가 한 말이잖아. 그녀는 며느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하찮은 돈이었어? 내가 감히 부모가 주는 돈을 이렇게 모욕할 자격이라도 있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설명해봐.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이 상황에서 진정을 하라고. 그녀는 피식 웃으며 봉투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좋은 옷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남들처럼 잘 키우고 싶어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겠지. 새벽마다 가게 문 열고 손님들 앞에서 허리 굽히고 그렇게 번 돈이야. 그 돈을 모아서 너희한테 줄 때 나는 이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이 돈을 받아들고 겨우 300만 원이냐고 했다. 이걸로 뭘 하냐고 했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래, 필요 없다면 다시 가져가마.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주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었는데? 그냥 저는 어머님이 저희를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더 챙겨주라고? 대체 얼마나 더 챙겨줘야 했는데? 윤정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고 있었어?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 키우면서 가게에서 하루 16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나는 그때도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윤정숙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혼수라도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 아들 직장 잡는데 도움이라도 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너한테 나는 그저 신혼집도 안 해준 시어머니일 뿐이었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녀는 구겨진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돈이 필요 없다면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전부 얘기 아니었니? 그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윤정숙 씨는 아들의 집을 나온 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찮은 존재였던 걸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 속에 구겨진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돈보다 그 돈을 건넬 때 담았던 진심이 짓밟혔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의 전화 그리고 깊어지는 상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다. 어머니,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더 할 말이 남았니?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서운해하실 줄은? 그 말에 윤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고?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앞에서 한 말, 내 귀에도 들렸을 텐데, 내가 돈을 줬을 때 내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내가 봤을 텐데.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순간 윤정숙 씨는 가슴속에 뭔가 불길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 사실은? 숨겨진 진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사정. 아들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스트레스? 사실 저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거든요. 윤정숙 씨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원래는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대출을 최대한 끌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결혼할 때부터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신혼집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거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었어요. 윤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겨우 300만 원이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말을 한 거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냐?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없는 형편에도 너희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희 눈에는 그것도 부족했던 거구나. 아들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그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쏟아지는 눈물. 집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들에게조차 부족한 부모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머뭇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윤정숙 씨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받은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윤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그녀는 조용히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도착해 문 앞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숙 씨는 평생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씁쓸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숙 씨는 천천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쉽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머뭇거렸고 며느리는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윤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당연히 저희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셨고 저희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히려 어머니께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다.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다. 아들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을 때 자신은 분명히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분위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그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윤정숙 씨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형편이 어려운 게 억울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부모님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숙 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숙 씨는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숙 씨의 속마음, 그리고 용서할 수 있을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숙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날 들었던 말들은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300만 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 말이 떠오를 때마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가 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버릴 수 있을까?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았다 해도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다시 이어진 가족. 윤정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나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야. 부모도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의 희생은 감사해야 할 대상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내 진심을 알았다면 앞으로 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다오.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윤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어머니께 상처 주지 않을게요. 윤정숙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자.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그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며느리는 손수 반찬을 싸와 그녀의 식탁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그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 자주 오실 거죠? 윤정숙 씨는 활짝 웃으며 손주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쁜 손주 보러 매일이라도 가야지.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윤정숙 씨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됐다. 앞으로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살자. 그렇게 이들은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해는 모두 씻겨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웃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숙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언젠가부터는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며칠 뒤 윤정숙 씨가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작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반찬 몇 가지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그녀는 순간 멈춰서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안에 담긴 반찬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김치, 장조림,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연근조림까지. 단순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다시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녀는 반찬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초대 그리고 함께하는 저녁 식사.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데?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죠. 며느리도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해요. 윤정숙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마. 그녀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말 저녁 윤정숙 씨는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서둘러 떠났던 그곳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윤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국, 갓 지은 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녀는 그 순간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맛있겠다. 우리 같이 먹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숙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갔고 어색했던 분위기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주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오실 거죠? 그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자주 올게.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꾸준히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며느리는 작은 선물이나 정성스러운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결국은 내 가족이구나. 며느리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숙 씨 역시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숙 씨는 가게를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조금 더 즐겨야 하지 않을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취미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로 했고,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가를 배우신다고요? 그래,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한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멋지세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지난 일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만약 그녀가 상처를 받은 채로 등을 돌렸다면 이 가족은 다시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다. 가족이라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가족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이지만 그만큼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도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부모님의 작은 정성.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과의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